지금 현재 예비 고1이고요. 지금은 겨울 방학한 지 4일쯤 되었습니다. 일단 정석 사서 좀 풀어봤는데요. 진짜 어려워서 집합 연습 문제만 풀고 말았습니다. 원래 제가 심화반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그냥 안 간다 하고 혼자 하는 건데요. 막상 해보니까 중학교 때와 다르게 좀 힘드네요. 평소에 원래 수학을 그리 잘하지 못했던 편이라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영어나 국어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학이 정말 어렵네요. 친구들은 심화반에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리 들으면 혼자 괜히 불안하고요. 수학 공부하기는 해야겠는데 문제 유형 같은 것도 중학교 때랑 많이 다르고 해서 고전 중입니다. 저에게 맞는 공부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수학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저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생겨요. 예비고니까 철저히 해야 할 거예요에서 1. 먼저 수학이 어렵다니 다른 공부보다 수학 공부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늘려요. 2. 이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붙였다 떼어내는 메모장 있죠. 거기에 중요한 공식이나 문제풀이를 써놓고 책상 앞, 화장실, 천장 등등 집안 구석구석 붙여서 틈틈이 보세요. 그러면 잘 외워지더라고요. 진짜. 3. 문제집을 사세요. 한 2권 정도요. 한 권은 쉬운 거 사시고 다른 한 권은 A급 되는 어려운 문제집을 사서 푸세요. 4. 그리고 수학 노트를 만들세요. 거기서 어려운 문제는 적고 답안지를 보며 꼼꼼히 확인해서 적으세요. 5. 이건 많이 하는 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책 한 권은 꼭 읽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독서는 진짜 완전 제대로 도움이 됩니다. 6. 문제집을 푸시고서 진짜 모르는 것은 나중에 개학해서 수학 선생님께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저는 학원 안 다녀요. 귀찮아서. 그래도 이런 거 꽤 좋은 방법이니깐 활용하세요. 아래 글도 참고하시라고 옮겨놨습니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 10가지 1.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부 계획을 세운다. 2. 수업이 시작되기 3분 전에 교과서의 목차를 통해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한다. 3.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트 필기를 통해 중요한 점을 기록한다. 4. 수업이 끝나면 3분간 노트를 보면서 핵심 단어를 적어본다. 5. 집에 돌아오면 노트를 통해 간단히 복습을 한다. 6. 암기를 할 때는 책을 덮고 자기 말로 암송해본다. 7.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가급적 음악을 듣지 않는다. 8.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중요하고 어려운 과목을 공부한다. 9. 우선순위에 따라 내게 중요한 과목의 공부를 먼저 한다. 10. 책상 주변에는 공부에 필요한 물건만 두도록 하고 공부가 끝나면 깨끗이 정리한다. 1단계 학교 수업, 체험 학습, 독서 등을 통한 배우고 익히기,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한다. 5등생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첫 번째가 바로 학교 수업 시간에 열중하기이다. 그런데 수업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 않으면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열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업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과와 관련하여 체험을 하거나 배경 지식이 되는 책을 읽어 두는 것이다. 가령 5학년 2학기 과학을 위해 이번 방학 동안에 환경과 생물, 화산과 암석, 여러 가지 물질, 열매에 관한 책을 읽어둔다면 수업 시간이 흥미진진한 시간이 된다. 2단계 질문이나 자료 찾기를 통한 자세히 따져 묻기 수업 중에 궁금한 것이 나오면 즉시 질문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친구들을 의식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공부를 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다만 한 분야를 따져 물어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깊이 있는 지식을 알게 되며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것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 중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에 대해 백과사전이나 부교재를 찾아가며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3단계 노트 정리 등을 통한 자기 생각 정립하기 공부는 이에 기억 추론 표현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게 된 것을 머릿속에 담아 두어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배우지 않은 것이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응용력으로 말과 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을 매우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노트 정리, 자료 정리다. 이렇게 정리하며 공부하는 것은 지식의 창고에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노트는 시험 때 진가를 발휘한다. 4단계 평가를 통한 옳고 그른 것 분별하기 시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시험 컴퓨터나 한자 급수와 같은 자격으로서의 시험,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진단해보는 평가로서의 시험이다. 학교에서 보는 대부분의 시험은 남과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로서의 시험이다. 그래서 수학 시험을 보았다면 원리 이해가 부족한지 아니면 계산력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국어의 경우라면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어휘력이 부족한지, 한자 실력이 문제인지를 살펴서 다음 공부에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한다. 5단계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기 공부를 하는데 목표가 없다는 것은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결국에는 표류하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왜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 목표는 전교 1등이나 평균 95점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다. 그리고 공부할 때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우처럼 하고 푹 쉬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꾸준히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고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하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노력하는 시간보다 선생님이 노력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표현해보는 과정이 없이 수업 듣고 바로 문제 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이 반반이지만 나머지 4단계는 학생의 역할만 있다. 이것은 선생님의 역할이 10%라면 학생의 역할은 90%라는 뜻이기도 하다. 열심히 하시길.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